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월간 체리 촬영을 왔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 저번 달에 되게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장비가 들어왔나요? 이제 디지털로 환자의 입 안을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프라임 스캐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트북이 있고 스캐너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치아 모형을 예전에는 본을 다 떴었죠. 뭐 교정을 하건 보철을 하건 다 본을 떠가지고 제작을 했었는데요. 요즘엔 이제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입안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화면상에서 제작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요. 화면상에서 진단을 할 때도 이런 스캐너를 가지고 제작된 모형을 가지고 움직여 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계입니다. 그럼 뭐 교정에도 사용하고 뭐 보철물 제작할 때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교정에서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질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을 뜰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스캐너가 굉장히 유용하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 약간 불편감도 많이 줄어들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하면 또 약간 이런 의심도 있어요. 이게 과연 정밀할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가고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좀 이제 정밀성 자체는 거의 장치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만큼 충분한 정도로 되는 것들도 있고요. 아직은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스캔을 하면 바로 기공소로 그 즉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제가 왔을 때 환자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네. 조금 이따 올게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스캔하시고 나서 보통 본 뜨고 나면 시간이 걸리고 며칠 있다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있다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 좀 의아했어요. 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오늘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인데, 제주도요.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라서 아침에 일찍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요. 와. 그래서 웬만하면 오신 그날 바로 라미네이트 장치물을 붙이고 가시면 가장 좋으니까요. 네. 아침 일찍 오셔서 필요한 작업들을 밑작업들을 하고 본을 원래는 떠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석고 모형을 붓고 다시 말려가지고 제작을 해내고 거기서 다시 디자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입안을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자료가 기공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바로 디자인이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도 라미네이트가 가능한 거죠. 아, 이 스캐너 하나 때문에 그 시간이 완전히 다 단축이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이 디지털화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제 새로운 장비를 또 만나실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또 원장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치아 교정을 할 때도 부작용이 이렇게 저는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병원에는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다. 환자분이 질에 겁먹고 치료를 안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부작용을 얘기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부작용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서 일어날지 아닐지 알 수는 없지만 확률상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시작하시는 거랑 중간에 쭉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내가 그 케이스에 걸려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설명을 듣는 것이랑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같은 것들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아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 입장에서도 원장님이 부작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원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치아 교정을 할 때 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교정을 하면서 생길 때 양치가 안 돼서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외에 교정의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작용들이 있죠.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근 흡수,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것인데요. 네. 이런 것들은 치아 뿌리가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치아가 뼈 안에서 움직여야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끝쪽이 약간 마모가 되면서 동그래진다거나, 아니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뿌리가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것들은 치아가 움직일 때 뼈에 닿아서 둘 중에 하나가 흡수가 되어야만 치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힘을 받는 뼈가 흡수가 되고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둘 다 경조직으로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둘 중에 뼈가 너무 단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아가 움직이면서 뿌리가 약간씩은 더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것이 특별히 너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닌 것이, 그냥 교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치근 흡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상당량의 치근 흡수가 일어났지만 뭐 40, 50, 몇십 년씩 잘 쓰시기도 하시고, 많이 뿌리가 짧아져 있는 환경에서도 교정 치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치아가 움직일 때, 많은 양으로 움직일 때 아무래도 치근 흡수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인 발치 교정, 이러한 교정에서도 치근이 더 많이 짧아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치근 흡수가 되지 않게 하는? 일단은 주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지 되고요. 아, 네. 이게 눈에 바로 보이는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만 증상 같은 것들도 완전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만 뿌리가 짧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같으면 CT 같은 것들도 찍어서 3차원적으로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지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힘을 조금 덜 받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있는 거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병원에 또 원래 와야 되는 일자에 잘 와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그때 검사받고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6개월씩, 1년씩 안 오시다가 오셨을 때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치아 표면의 탈회인데요. 이것은 충치 전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약한 충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입안에 산이 있으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콜라 같은 거에다가 치아를 담궈두면 치아가 녹는다. 많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이런 것처럼 산이 있는 부분에선 치아가 녹습니다. 설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세균들이 산을 뿜어내다 보면 치아 표면이 거칠어진 표면에는 또다시 음식물이 잘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치아가 탈회가 되고 변색이 되고 충치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장치물 주변, 브라켓이라고 부르는 장치물을 치아에 움직여서 치아를 움직여 주게 되는데요. 이런 브라켓 주변에 특히 더 음식물들이 잘 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탈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정이 끝나고 났는데 장치물을 다 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치아 표면이 얼룩덜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양치 잘 하시라, 양치 잘 하시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걱정을 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스캐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용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직접 보시게 하는 것들이 거울로 그냥 상태를 보는 것과 또 스캔을 해서 보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탈회가 일어났을 때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장치물 교정이 끝나고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로 수복을 해주게 되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한 치아로 오래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양치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정 끝나고 나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교정을 시작할 때 뭐 이와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이나 치아 관리법 같은 거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나요? 물론 진행해야죠. 장치물을 붙이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양치 방법을 새로 가르쳐 드립니다. 교정에 관련된 양치법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따로 있군요. 네, 그렇게 장치물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 방향으로만 닦기도 힘들고 네. 꼼꼼하게 닦기도 예전 습관대로 한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닦아줘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교육을 해드리고요. 네. 특히 어린 친구들이나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는 열심히 양치를 하는데 양치가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실 때마다 양치 습관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정 기간이 상당히 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긴 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치아는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작용은 치아 괴사인데요. 이것은 보통 치아가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어디 부딪힌다거나 했을 때 넘어진다거나 했을 때 이런 치수 괴사들이 잘 일어나는데요. 치아마다 신경이 있습니다. 내부에 신경이 있는데 거기가 자극을 받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신경이 죽어버리는 수가 간혹 있고요. 신경이 죽은 경우 같으면 치아의 변색까지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픈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아프지 않더라도 서서히 신경이 죽어간다고 하면 변색이나 내부에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교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하지는 않고요.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그나마 잘 일어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강한 힘을 줬을 때 우리가 와이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아에 힘을 가해 주는데 서서히 단계적으로 힘을 가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갑자기 힘을 너무 많이 준다거나 했을 때 또 치아가 갑자기 많이 움직이는 힘을 받았을 때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주의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작용 첫 번째 치근 흡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치수 괴사도 마찬가지고 강한 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 강한 힘이라는 게 교정을 해줄 때 우리가 아픈 사람도 교정을 받을 때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교정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이러신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치아가 잘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프신 분들보다는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잘 교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많이 주의를 해야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게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와이어를 선택하고 어떠한 장치물을 선택하고 어떠한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교정 치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거의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서 치아 교정을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통증이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통증이 오랜 시간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걸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대체적으로 치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들고 씹기도 조금 불편한 것들은 당연히 생깁니다. 이러한 것들은 치아 인대가 어느 정도는 교정을 위해서 늘어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짚을 때 손목이나 이런 발목 인대 같은 것들도 잘못 늘어나게 되면 한동안 고생을 하시죠. 아프죠. 네. 그러한 것들처럼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로 인대가 치아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늘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치아가 특별히 더 아플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고지받은 적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한두 치아만 특별히 더 아프다고 하면 한 번쯤은 더 여쭤보시고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또 조금 더 좋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부작용은 잇몸 퇴축인데요. 잇몸 퇴축 같은 경우들도 치주 질환, 잇몸 질환들이 있을 때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퇴축이라는 말 그대로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이 서서히 내려간다거나 해서 치아가 더 길어지게 보이는 경우들인데요. 이미 교정 전부터 치주가 좋지 않으신 분들에서 교정을 통해서 건강한 잇몸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부어있던 잇몸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치은 퇴축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치아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 얘네들이 펴지게 되면 사이에 있던 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잇몸이 살짝 또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잇몸이 원래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 교정을 통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치아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에 뼈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치은 퇴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퇴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하나요? 1차적으로는 양치죠. 양치군요. 교정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양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양치를 하는지, 잇몸이 계속 붓고, 치석이 쌓이고, 피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뼈는 아무래도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치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잇몸에서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뼈는 녹아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풍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교정 동안에 장치물이 있기 때문에 양치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소홀히 하시게 되면 이런 잇몸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고 치은 퇴축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은 퇴축이 나타났을 때 교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회복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양치만 잘해 주시게 된다면 뼈가 내려가고 잇몸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움직이다가 뼈가 많은 쪽으로 치아가 이동을 했을 때 이 위에 치석이 없고 플라그가 없이 건강하게 잘 관리되는 경우라면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염증이 있고 이런 경우들 같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이 치아를 옮겨주게 되더라도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빴던 자리에 있던 치아를 좋은 자리에 옮겨서 오히려 잇몸이 뼈가 더 나빠지게 만드는 습관이 양치를 잘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부작용은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궁금한 부분이에요, 원장님.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턱관절 장애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논란이 조금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교정을 통해서 턱관절이 나아지느냐, 아니면 교정을 했는데 턱관절이 나빠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관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턱관절이 나쁜데도 교합 상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교합이나 부정교합이 심해서 엉망으로 치아들이 배열이 돼 있는데도 턱관절이 하나도 아프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교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경우에서 교정을 하는 동안에 교합이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서 턱관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턱관절에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느낀다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턱관절의 나쁜 것들이 빙산 아래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빙산처럼 크게 있다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더 불편한 것들이나 안 좋은 것들이 쌓인다면 그때 이 빙산이 올라와서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전에 불편감이나 턱 관절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꼭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교정 동안의 불편감이 거기에다 조금만 더 쌓였는데 갑자기 턱이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별개로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줄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에 약간 턱관절에 문제가 조금 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가 가능하긴 하나요? 어느 정도는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네. 습관 조절로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 스플린트 요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장치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실은 교정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장치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교정을 그동안에는 멈춰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면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환자분도 그러면 이 본인의 턱 상태나 턱 상태를 원장님께 계속 얘기해 드리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정 동안에 불편감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습관 조절이나 약물 치료 같은 것들로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장치물 요법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교정과 의사하고 본인 환자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을 때 아. 일어나기가 가장 쉬운 케이스인데요. 정도의 차이네요, 그죠? 네, 발치교정 같은 경우에 원래 앞니 쪽이 돌출이 되어 있고 뻗어 있는 경우들을 발치교정을 통해서 안쪽으로 당겨 넣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도는 당연히 앞니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각도들이 바뀌는 것들을 치과의 실수로 너무 합죽하게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너무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환자하고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가 생각하는 심미적인 것들 그리고 의사가 생각하는 심미적인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고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체적인 평균 값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심미적인 것들이 조금은 더 우선이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돌출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합죽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훨씬 더 보기 싫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재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때는 내가 어려서 환자분이 의사한테 얘기를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얘기를 하는 게 수줍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치과에서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엑스레이를 중간중간에 찍어 가면서 발치 교정을 진행해 주게 되면 옥리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총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치과에서 다 해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이 관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신다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지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양치, 그리고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진료진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이게 내가 불편한 거를 이 정도는 참아야 되나 아닌가 이런 것들도 초반에는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하신 것들은 얘기를 해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다 보면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네.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진료진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교정 치료를 해 나가고 진료를 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재교정을 망설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잇몸이 더 나빠질까봐 망설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이게 예전에 장치물을 붙여가지고 교정 치료를 했는데 다시 붙이기 싫어서 교정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을 하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이 많고 한자리에서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 저처럼 이런 재교정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많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작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교정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재교정을 하시는 게 자존감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신뢰를 분들도 또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의 또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제 또 봄꽃이 피는 또 네, 날씨가 4월이잖아요.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저번 주 추웠는데 또 갑자기 따뜻해지더라고요. 네. 환절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환절기가 오면 감기도 잘 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게 되면 아무래도 충치들도 잘 생길 수 있고 구취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물 많이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월간 체리 4월호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